자, 좌표 평면에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데 두 점을 예를 든 겁니다. 2대1로 내분한, 그러니까 좌표 평면 위에 어떤 점이 있는데 그 어떤 점에서는 A까지 거리와 B까지 거리가 2대1이 되는 점이 있더랍니다. 그럼 제일 만만한 건 이제 내분점이죠. 선분 AB의 2대1 내분점. 여기쯤에 점P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선분에서만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정도 위치를 잡았어요. 2대 이 길이가 P라고 본다면 AP, BP가 2대1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좌표 평면에 이런 점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이런 점도 괜찮아요. 이런데 2대 1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점들 모으다 보니까 그 점이 하나의 흔적, 자취를 남기게 되고 그 자취를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 원의 이름을 중요하진 않습니다.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발견한 사람이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불러줬는데 옛날에는 이게 교육과정 안에 교과서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교과서에 이 이름을 가지고 실제로 교과서에 일부 단락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고 공식화가 됐었어요. 어떻게 공식화가 되냐면 이제 간단히 요약해 설명드리면 여기 A와 B가 있는데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여기쯤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A, B를 2대1로 외분하는 점 연장선 어딘가에 여기쯤에 2대1로 내분하는 내분점과 2대1로 외분하는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갖는 이렇게 원이 만들어집니다. 이 원 위에 있는 모든 점에서 A까지 길이와 B까지 길이가 각각 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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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1이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그 점들이 하나의 원을 구성하고 이 원의 이름이 아폴로니우스 원입니다. 그래서 이 원의 정체는 선분 AB의 2대1 내분점과 2대1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갖는 원이다. 는 게 예전에는 교과서에 있었고 그걸 애들이 공식을 외웠었거든. 근데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외워둬서 나쁠 건 없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 왜 그러지 않냐면 이거는 공식화된 내용이잖아. 공식을 암기하지 못하면 못 푼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공식화하지 않고 그냥 여기 있는 문제의 흐름을 잘 쫓아가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은 강제로 공식을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문제의 흐름을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그 방정식이나 관계식이 이제 저절로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도록 하는 게 요즘에 수학의 추세이기 때문에 이거를 공식을 외우지 않고 직접 풉니다. 직접 푼다는 얘기는 점P를 x, y라고 둬요. 이게 자취일 때는 보통 x좌표, y좌표의 흔적을 따라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점P를 x, y로 두고 그걸 관계식을 세우는 겁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관계가 이거거든요. 선분 AP 대 선분 BP의 비율이 2대1이라는 거예요. 비례식을 푸는 겁니다. 이렇게 내항, 외항의 곱을 계산하니 선분 AP의 길이는 2 곱하기 선분 BP랑 같다가 성립하죠. AP의 길이를 계산해요. 점 P와 이 점 A 사이의 거리 X끼리 뺀 값 제곱 Y끼리 뺀 값 제곱 더해서 루트 이렇게 는 2 곱하기 루트 BP의 길이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으로 써지죠. 맞습니까? 루트를 주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합니다. 제곱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여기 플러스 8X 마이너스 2Y 플러스 16 플러스 1 플러스 17 여기 계산 잘 하셔야 돼요. 2를 제곱하면 4가 됩니다. 이것도 제곱을 같이 한 거니까. 그럼 여기 4X제곱 플러스 4Y제곱 이쪽에 마이너스 4X의 4배 마이너스 16X 여기 플러스 4Y의 4배 플러스 16Y 여기 상수항 4 여기 상수항 4 합치면 8 8의 4배 32 넘겨줍니다. 그럼 3X제곱 플러스 3Y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4X 플러스 16Y 플러스 2Y 플러스 18Y 상수항 32 마이너스 17 플러스 15 양변을 3으로 나누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Y 플러스는 0 이게 뭔가요? 원입니다. 원 X 2차 Y 2차 원의 방정식
그렇죠? 그래서 이 원의 정체는 중심이 x 앞에는 이게 일반형이니까 x 앞에는 개수의 반의 부호반대 4, 마이너스 3 반지름의 제곱은 이거 제곱 16 이거 제곱 9 둘을 더한 다음에 상수항 상수항 5를 뺀다 20 그러니까 반지름의 제곱이 20이므로 반지름은 2루토가 되더라 라는 원이 된 거죠. 반지름은 2루토가 된다. 이렇게 되는 원이더라는 거죠. 아까처럼 내분점, 외분점의 지름의 양끝점을 가지고 있는 원 이렇게 공식을 외워도 되지만 그냥 식에서 원하는 대로 흐름 따라 움직였더니 저절로 식이 내가 뭐 굳이 억지로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냥 식을 풀다 보니까 저절로 나오네요. 이 풀이가 요즘은 더 좋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다른 문제. 이 문제는 이게 약간 난이도 요 최근에 풀린 문제 난이도 중에는 이거 좀 난이도 약간 있는 문제입니다. 스텝 1에 나오기는 약간 애매하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6,8에서 저 원 위에 있는 점 P까지의 거리가 정수인 점 P의 개수를 찾는 겁니다. 원을 일단 그릴게요. 얘는 중심이 0,0 반지름이 중심이 0,0 반지름이 2짜리 원이에요. 이런 원입니다. 6,8이면 한참 오른쪽 이쪽이 어디인가 있겠죠? 6,8 6,8에서 원 위에 있는 점을 아무데나 뭐 여기에 점 P가 있었다 칩시다. 원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원에 찍혀있는 점 달리 말하지만 원은 이게 원이다. 이거는 원이 아니야. 얘는 원의 내부야. 저건 원이 아니야. 원은 이 곡선이 원이에요. 원 위에라는 얘기는 여기다 점이 하나 찍고 그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를 쟀더니 그 거리가 정수이더라. 그렇게 되는 점 P의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본 겁니다. 이걸 언제 구합니까? 일일이 다? 고민스럽네, 이 문제는. 하다 보니까 이 점을 A라고 합시다, 그냥. 원 위에 있는 점을 P라고 합시다. 그럼 선분 AP의 길이는 가장 짧을 때와 가장 길 때가 있을 겁니다. 가장 짧을 때, 가장 길 때. 그럼 언제가 가장, 원 위에는 어떤 점과 저 점을 연결하면 가장 길고 어떨 때 가장 짧을까요? 응? 직선을 긋는다. 직선을 긋는다. 중심과, 좋은 대답이에요. 중심과 이 점과 원의 중심을 통과하도록 직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긋고 이 직선이 원과 처음으로 만나는 이 점에서 이 점을 P1이라고 합시다. 선분 AP의 길이는 원 위에는 한 점과 원 위에는 한 점과 점의 연계해서 만들어지는 저 선분 AP의 길이는 가장 짧을 때가 언제냐면 선분 AP1일 때가 가장 짧아요. 가장 길 때는 두 번째 만나는 교점, 이 점, P2. 선분 AP2가 가장 긴 지점입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좋아요. 그 다음은, 그럼 어떻게 구하죠, 그러면? AP1의 길이와 AP2의 길이는 각각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까지 생각은 좋았는데,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원의 중심에서 이 점 A까지 거리를 구합니다. 이 거리를 D라고 합시다. 거리를 구한 다음에 AP1의 길이를 구하려면 이만큼 길인 반지름 값을 빼시면 됩니다. AP2를 구하려면 점 A에서 원의 중심까지 거리 D에다가 반지름 R만큼 덧셈하시면 됩니다. 됐니? 얘는 D-R 선분 AP의 길이 D 플러스 R. 그럼 D를 계산합시다. 이 D. D가 뭐죠? 점과 점 사이 거리예요. 그럼 X좌표끼리 뺀 값 6 빼기 0, 6의 제곱 더하기 8 빼기 0, 8의 제곱 루트 100, 10
반지름은 2. 10-2. 선분 AP 10 플러스 2. 괜찮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 이걸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고 이런 관련된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선분 AP의 길이라는 얘기는 원위에 있는 한 점과 점의 일 연결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선분의 길이의 정수값은 8 이상 12 이하예요. 따라서 선분 AP 길이가 될 수 있는 정수값을 구하라면 8, 9, 10, 11, 12 이렇게 됩니다. 아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 몇 개예요? 5개. 그러면 틀려. 왜 틀릴까? 위아래로. 좋은 대답이에요. 위아래로. 위아래로? 뭐 노래 가사 이름도 아니고 위아래. 왜 위아래? 왜가 위아래지? 제가 좀 전에 한결이가 위아래라고 하는데 제 위아래가 뭘 말하는지 알고 지금 대답한 걸까? 뭐가 위아래요? 점 A에서 원위에 있는 한 점까지 거리가 8인 정수 8을 갖는 점은 어디밖에 없죠? P1밖에 없습니다. 이게 8입니다. 그 다음 12를 갖는 점 A에서 원위에 있는 한 점까지 거리를 쟀더니 그 거리가 정수값 12가 나오는 점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P2. 얘는 점이 한 개씩이야. 지금 우리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야. 정수가 나오는 점 P의 개수를 찾는 거잖아. 얘는 한 개, 얘는 한 개인데 얘네 각각 몇 개씩 있죠? 얘가 2개씩 있어요. 2개씩. 어째서? 이만큼이 아까 말한 이만큼이 얼마라고요? 8이잖아요? 그럼 9가 되는 지점이 어디 있을 거냐면 대략 그냥 대충 잡는 거예요. 여기쯤에 9가 되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요?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이 점까지 거리가 9. 근데 여기가 9면 반대쪽 대칭관계로 이쯤에도 9가 있지 않겠습니까? 9가 되는 지점이 아까 말한 위아래 2개 나오는 겁니다. 이해돼요? 10이 되는 지점은 여기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정수 10 나와요. 그럼 이쪽에도 있겠죠. 이까지 거리가 정수 10. 또 2개. 11이 되는 지점. 이 정도. 11. 이쪽도 11. 2개. 12가 되는 점은 이거 하나. 그래서 9, 10, 11은 각각 2개씩, 얘는 1개씩. 따라 정수 총 개수는 1, 2, 2, 2, 1. 정답은 점 P의 개수는 8개가 정답이에요. 이거 생각보다 문제 난이도가 있습니다. 스텝 1에 나올 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최대값은 중심에서 반지름을 더한 값, 최대. 최소값은 중심에서 반지름을 뺀 값, 최소. 그렇습니다. 자, 이 문제가 변환이 되죠? 그럼 다시 어디까지 변환이 되냐면 여기까지 합니다. 원이 있습니다. 원 위에 한 점을 잡아요. 여기 P가 있다고 칩시다. 그 직선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럼 원 위에 있는 한 점 P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에 이 직선까지 거리를 D라고 부른다면 D의 최대값과 D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이 직선까지 최대 최소는 원의 중심을 통과하는 직선이 이 직선과 수직으로 만날 때 얘 그 거리를 얘를 D라고 합시다. 그럼 원 위에 있는 한 점 P에서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값은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 D에다가 반지름R을 더하면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최대가 되고 반지름R을 빼면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최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이게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저기는 직선까지의 거리는 항상 요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죠. 아까 문제 활용 문제입니다. 비슷한 점 A 2,1과 원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선분 AP의 중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자, 이것도 안 쉬워요. 이쪽 단원 자체 문제가 조금씩 어려운데 원이 있고요.
여기 점이 있습니다. 위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대충 그리기 편한 쪽에 그렸어요. 이 원은 중심이 1, 마이너스 1, 반지름이 2루트 2짜리 이런 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원 위에 점을 하나 잡아요. 됐나요? 이 점을 P라고 합시다. 그럼 AP를 긋습니다. 근데 AP에 중점이 있을 거예요. P가 여기 있거나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죠. 그럼 각각 선을 그어요. P가 여기일 때, P가 여기일 때. 그들의 각각 중점을 잡습니다. 여기 중점. 그 중점을 Q라고 합시다. 여기 중점 대략 여기쯤일까요? 네. Q. 이 선분의 중점 대략 여기쯤. Q. 그러다 보니까 Q가 많아.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럼 이 Q가 하나의 도형일 텐데 그 도형을 만들어 보면 이 도형도 결국은 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Q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낌으로 그런 거죠. 느낌은 그래. 근데 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원이 되는지 자체도 잘 모르겠고 원이 됐다 하더라도 그럼 어쩌라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보세요. 자치의 방정식 문제가 나오면 문제가 다음 자치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유치찬란하게 문제 내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되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 나오지 자치의 이런 말을 안 쓴다고. 문제를 읽어보면 이 점 P가 움직이는 동점인 거예요. 동점이 움직이면서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이 도형을 구성하죠. 직선이 되든 곡선이 되든 지금처럼 원이 되든 그러면 그게 자치인 거예요. 이게 자치의 방정식 문제가 나오면 그 자치가 되는 점 있죠. 그 점을 P, 죄송해요. 그 되는 점을 X, Y라고 두시는 겁니다. 그 점의 자치에 X, Y라고 둬요. 그럼 따라서 이 문제는 Q에다가 X, Y라고 둬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선생님 P는 뭐라고 두죠? P는 그냥 아무거나 두세요. A, P. 어쨌든 관계식은 X, Y가 써질 테고 X, Y가 아닌 또 다른 문자 그냥 A, B. 만만하게 A, B니까 됐죠? 그럼 이렇게 됐네요. P의 좌표가 A, P. Q의 좌표는 X, Y. 결론이 뭔가요? 그러면 내가 구하는 점 Q의 좌표는 X, Y입니다. 이 X, Y에 대한 관계식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X, Y라는 점은 알고 보니 선분 AP의 중점이에요. 그럼 선분 AP의 중점 구하는 공식은 X 좌표끼리 더한 값을 A의 좌표 2, A의 X좌표 A 둘을 더한 값을 2로 나누면 점 Q의 X좌표가 나옵니다. 점 Q의 Y좌표는 여기는 AP의 Y좌표의 중점이니까 1과 B를 더한 값, B 플러스 1을 2로 나눈 값이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관계식을 정확하게 수학적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X는 여기는 점 Q의 X좌표는 2분의 A 플러스 1이랑 같아요. 여기는 Y좌표는 2분의 B 플러스 1이랑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X, Y의 관계를 A, B로 표현하긴 했지만 우리는 X, Y의 관계식을 원하는 거지 A, B와의 관계를 물어본 건 아니라죠. X, Y의 관계식이 필요한 거야. 근데 X, Y는 아무리 쳐다봐도 X, Y의 관계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A, B에 대한 관계식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왜요? A, B는 점 P고 얘는 원 위의 점입니다. 따라서 원의 방정식에 A, B가 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 없어졌죠? 네. 저 원의 방정식에 A, B를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A-1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의 제곱은 8이라는 관계식이 나오고
이 식이 xy가 아닌 만약 ab로 표현된다면 여기는 ab 자리 대신에 xy에 대한 관계가 들어갈 거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정리해보면 양변에 2를 곱하고 2를 넘겨요. 그러면 a는 2x-2랑 같고 양변에 2를 곱하고 2를 넘겨요. 그럼 b는 2y-1과 같고 a값, b값 대신에 2x-2와 2y-를 여기다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a가 사라지고 2x-2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2y-1 플러스 1의 제곱은 8. 근데 더 이상 ab가 아닌 xy, 여기서 xy는 누구죠? 점 Q의 좌표, x좌표, y좌표를 말해요. 그럼 점 Q의 x좌표, y좌표의 관계식이 나왔다는 얘기는 점 Q의 방정식이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럼 2x-3의 제곱 플러스 2y의 제곱 마이너스 8은 0. 그냥 놔둬도 되는데 개수가 좀 안 좋아서 그냥 전개하려고. 전개하면 4x제곱 플러스 4y제곱 여기 1창 마이너스 12x 여기는 1창 없죠? 상수항 플러스 9 마이너스 8은 0. 양변 4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분의 1은 0이라는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됩니까? 이렇게 써도 됩니다. 저거는 표준형, 얘는 일반형. 별 차이는 없는 거죠. 그냥 관계식을 정리했냐 안 했냐의 차이점이니까. 이게 문제가 만만치 않아요, 얘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유형이죠. 자, 잠깐 보세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처럼 도형의 방정식,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 자취가 되는 점을 x, y라고 두세요. 그럼 이 문제는 점 Q가 x좌표, y좌표로 표현되어야 되니까 x, y로 두시고 점 Q를 제외한 나머지 점은 지금처럼 그냥 a, b로 간단히 두시는 겁니다. 대신 문제 흐름은 a, b에 대한 관계식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럼 x하고 y가 a, b에 대한 관계식을 토대로 이 식을 a, b로 정리한 다음에 a, b 자리 대신에 x, y에 대한 관계식을 집어넣으면 저절로 x, y에 대한 관계식이 유도가 되는 이런 형태로 문제를 항상 접근하시는 겁니다. 이거 말고 딴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중점이죠. 다른 형태의 문제에서 뭐 직선과 직선의 중점 이럴 때도 마찬가지인데 결론은 관계에 대한 이해를 잘하되 주어져 있는 점을 관계식이 만들어지는 점을 통해서 이렇게 유도해서 대신 대입해서 a, b가 아닌 x, y에 대한 관계가 나오도록 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피타고라스 이용하는 겁니다. 중학교 때 원할 때도 이게 비슷한 문제 풀었는데 다만 그때는 피타고라스를 배우기 전이었기 때문에 중1 때는 그러다 중3 때 되면 다시 원 배우죠. 그때는 피타고라스를 배운 상태라 이런 거와 유사한 문제를 몇 번 풀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다만 걔는 도형에서 구한 거고 얘는 이제 좌표 평면에서 이제 문제 관련된 걸 풀어가는 건데 이런 거 중3 때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중3 원 할 때 근데 그때 배우실 텐데 이렇게 원에 이게 뭐죠? 이걸 한 글자로 뭐라 불러요?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선으로 연결한 것. 현. 중1 때 배운 단어다. 현. 줄이란 뜻이야. 줄. 뭐 현악기 할 때 그 현자야. 현. 근데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현으로 이었을 때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수선을 내리게 되면 그 현의 길이는 수직 2등분 됩니다. 이유는 이렇게 반지름, 이렇게 반지름 그으면 왼쪽, 오른쪽이 합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밑변 길이가 정확히 절반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쓰다 보니까 이게 반지름은 책에 문제 조건상 나와 있을 테고 여기는 이 현의 길이나 아니면 이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가 나올 겁니다. 이게 중심의 직선 사이 거리예요. 그럼 여기 있는 세 개의 변 중에 두 개가 나오면 나머지 하나는 피타고라스를 구하겠다는 뜻이죠. 자, 무슨 말인지 관련된 연습 문제를 하나 해봅시다. 이런 거. 뭐라 되어 있냐면 원과 직선이 만나는 두 점 A, B가 있답니다. 이거는 뭐 고민할 게 없어요. 위치관계를 문제에서 미리 찍어둔 거기 때문에 그냥 의심 갖지 마시고 원 있고요. 직선을 적당히 그리세요. 적당히 그리면 됩니다. Y는 X-4. 근데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준 겁니다. 근데 책에서는 뭘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선분 AB의 길이 여기를 A, 얘를 B라고 불렀을 때 이 길이가 얼마인지를 물어봤네요.
이 길이를 구하려면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이 필요합니다. 반지름 얼마죠? 이 원의 반지름 4입니다. 4. 여기 나와있죠? 반지름의 제곱이 16이니까 반지름은 4. 그 다음은 필요한 게 이변이 필요합니다. 이변이 뭔가요? 그러면 이 원의 중심 0,0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네요. 우리가 많이 했던 거. 중심 0,0는 점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 방정식을 써야 됩니다. 함수가 아닌. 그 거리 d를 구해봅시다. 그럼 분모 루트 분자 절대값. 분모 루트에는 x 앞에 있는 개수, y 앞에 있는 개수를 제곱해서 더한 값. 루트 2가 들어가고 0,0을 대입하면 이렇게. 그럼 루트 2분의 4. 유리하면 2분의 4루트 2. 2루트 2. 이 길이가 알고 보니 2루트 2라는 얘기죠. 그럼 피타고라스로 이변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변의 길이를 뭐 x라고 둔다면 x의 길이는 루트 4의 제곱 16 마이너스 2루트 2의 제곱 8 루트 8 2루트 2. 이 길이가 2루트 2네. 그럼 따라서 이 길이도 2루트 2. 선분 AB의 길이는 2루트 2의 2배 4루트 2가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뭐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네,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 관련된 문제를 이제 풀어주시면 되고, 여기 연습 문제를 네, 하시고요. 여기까지는 네, 다음 시간까지 해오시고, 여기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원의 마지막 파트. 원의 접선의 방정식. 하나 더 있나요? 네. 3개입니다. 하나, 둘, 셋. 3가지 유형이에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아직 여러분이 안 배워서 이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직은 안 배워서 확실히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접선의 방정식은 수능에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접선이라는 게 이런 것도 접선이죠. 포물선에 직선이 접합니다. 그럼 얘가 접선이에요. 타원에 직선이 접합니다. 그럼 얘도 접선입니다. 쌍곡선에 접선이 접합니다.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이것도 접선입니다. 그러니까 접선을 물어보이는 포인트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그게 접선이에요.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원이 있고 직선을 긋습니다. 뭐지? 뭔 거죠? 뭐죠? 뭐 한 거지 내가? 알 수 없네. 한 점에서 만나도록. 이게 접선이죠. 그 접선은 직선이잖아.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뜻이죠. 근데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유형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아닌가요? 아까 유형이 3가지라며? 크게 2개. 세분화하면 3개. 크게 2개가 뭐냐면 접점을 알 때, 접점을 모를 때, 로 나누어집니다. 크게 2가지. 접점이 어디냐면 이게 접점이에요.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얘가 접점이에요. 그럼 쟤를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식이 2개. 접점을 알 때, 그럼 접점을 모를 때는 다시 2개. 접점은 모르지만 그래도 저 직선의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 이쪽은 다 모르는 겁니다. 접점도 모르고 저 접선의 기울기도 모르고 그냥 저 접선이 지나는 원 밖의 한 점을 알 때, 이렇게 총 유형으로 본다면 3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접점할 때, 접점 모르지만 기울기 할 때,
접점 모르고 기울기도 모르는데 접선이 지나는 원 밖에 있는 한 점을 알 때 이렇게 세 가지 유형입니다. 그 중에 다행스럽게도 그러니까 굳이 얘를 이제 그림으로 좀 도시화해 드리면 첫 번째 유형은 이런 거예요. 원이 그려져 있고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요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접점을 알고 있을 때. 두 번째는 원이 있어요. 접선이 있어요. 근데 얘는 모르는 거야.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를 알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원이 있고요.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이 있는데 얘 몰라요. 근데 기울기도 몰라요. 얘를 하는 겁니다. 접선 위를 지나는 원 밖에 있는 한 점을 알 때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라는 얘기죠. 그 중에 고맙게도 얘네 둘은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은 공식이 있습니다. 고맙죠. 공식에 잘만 대입하면 되니까. 근데 마지막 유형이 공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화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얘네들은 일반화 시킬 수 있는데 얘는 일반화가 안 됩니다. 원 밖에 있는 한 점이 도대체 어딘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일반화가 안 돼서 공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식이 있으니까 이 접선의 반응식 구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활용하면 좀 더 달라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얘는 공식이 없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학생들한테 좀 짜증납니다.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얘를 유도할 때는 보통은 둘 중 하나죠. 접점을 알 때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접근하거나 아니면 접점 모르지만 기울기를 알 때, 얘를 알고 있을 때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는 모르지만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라는 개념으로 얘를 접근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공식은 이것도 유도 과정이라 굳이 증명 과정 쓰지는 않을게요. 첫 번째, 접점을 알고 있을 때는 대신에 이게 기준이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을 썼을 때 일단 가정이에요. 거기부터 시작하니까. 이 원의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반지름 r의 제곱. 원의 방정식 기본형입니다. 중심이 0,0, 반지름이 r짜리인 원이라고 생각할 때 그럴 때 접점 좌표가 만약 x1, y1이라고 합시다. 이 접점 좌표가. 원 위에 있는 점, x1, y1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x제곱을 x 곱하기 x로 쪼갠 다음에 그 두 개의 x값 중에 한 군데에다가 이 접점 좌표를 대입합니다. y제곱을 y 곱하기 y로 쪼갠 다음에 그 y값 하나에 y1을 대입합니다. 그럼 공식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x1 곱하기 x 더하기 y1 곱하기 y는 반지름 r의 제곱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당연히 외우셔야 되죠. 아니면 유도를 하셔야 되는데 유도하는 거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접점 좌표 x1, y1을 두고 여기 이 x1, y1이 이 원 위를 지나니까 이걸 대입합니다. 그리고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 r과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저 공식이 나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거 풀 때 그렇게 풀어야 돼요. 유도 과정이 어차피 이거 세 번째 유형의 문제풀이가 얘네 1번, 2번의 유도 과정과 별반 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풀긴 하는데 굳이 공식이 있는데 이걸 외면하고 유도해서 푼다는 거는 어차피 여기서 유도해서 풀 건데 굳이 얘네 둘까지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 얘는 접점을 몰라요. 근데 기울기를 알고 있는 거야. 이 직선의, 이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가 공식이 있습니다. 기울기를 아는 직선이잖아요. 그럼 1차 함수 형태로 y는 기울기 mx 한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답이 두 개라는 얘기예요? 두 개입니다. 왜 두 개죠? 기울기가 m짜리 직선이 이렇게 아래쪽에서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위에서 평행하게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답이 두 개입니다. 뒤에는 y절편의 크기가 위아래 두 개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럼 m은 기울기겠죠, 당연히? 그럼 이 r은 뭐예요? 그러면 이 원의 반지름 여기다 숫자를 집어넣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 공식이 나타납니다. 얘는 공식이 없다고 했으니까 좀 이따 관련된 연습 문제를 하나 가지고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연습 문제. 네. 여기 뭐 비슷한 문제 있으니까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을 이용하여 2,0에서 원의 근 접선, 이건 아닌데. 이거는, 네, 원 바뀐 거죠? 네, 여긴 거죠.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요 두 개, 위아래 두 개. 좌우로 두 개. 오른쪽에 접점을 알고 있을 때 유형. 이게 오른쪽이 접점을 알고 있을 때고, 왼쪽이 접점 모르지만 기울기 알고 있을 때 유형이에요. 그럼 얘부터 해봅시다. 공식이 있었죠? 공식. xx 더하기 yy는 2 한 다음에, 여기 x값 하나, 여기 y값 하나를 여기다 하나씩만 대입하는 겁니다. 하나씩만. 따라서 답은 x 더하기 y는 2. 이게 접선입니다. 끝나신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엄청 쉽죠? 알면? 됐습니까? 네. 그럼 선생님 제가 지금 모른다면 이 공식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그럴 수 있잖아? 그치 범규야? 전날에 뭐 여친이 막 헤어지자고 그랬어.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근데 이 공식 생각나겠니? 그럴 수도 있잖아. 까먹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유도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대략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여기 있는 점이 1,1이에요. 원의 반원칙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입니다.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를 모르고 있어요. m이라고 합시다. 점은 알잖아. 기울기가 나면 이 직선식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이 직선식 두 개를 가지고, 이 조건 두 개를 가지고 이 직선식을 대략 완성합니다. y 빼기 1은 기울기 m 가로 x-1. 이걸 방정 형태로 써요.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m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식이 나옵니다. 얘랑 중심좌표 0,0 요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 2랑 같습니다. 됐나요? 그걸 쓰는 거예요. 0,0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합니다. 그 거리는 루트 2입니다. 미안해요. 네,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반지름 루트 2가 되죠. 루트 2라는 중심의 직선 사이 거리는 요 거리를 계산하는 거죠. 루트 m제곱 플러스 1. 00 대입하면 없어지고 절대값 마이너스 m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계산하기 위해서 양변에 루트 1로 넘겨요.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 여기 곱해질 테고 얘는 없어지죠. 계산하기 위해서 양변을 다 제곱합니다. 이거 제곱하면 루트 없어지고 이거 제곱하면 2가 이게 분배될 테니까 좌변은 2m제곱 플러스 2. 우변은 절대값을 제곱하게 되면 전체식을 제곱하는 것 같으니까 이걸 제곱하게 되면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 넘어갑니다. m제곱 넘어갑니다. 플러스 2m 넘어가요. 플러스 1은 0. 따라서 m의 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완전 제곱식이니까. 여기다 m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이제 식을 완성하면 되죠.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 집어넣었다고 치면 n값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정답이죠. 혹은 넘기면 x 플러스 y는 2. 아까 우리가 처음에 구했던 거 아닙니까? x 두 개, y 두 개 쪼갠 다음에 1, 2를 각각 대입하면 x 플러스 y는 2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 답이 이런 구조를 통해서 답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기는 아깝잖아. 이 공식을 빨리 기억해서 이런 문제는 바로바로 접근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밑에 있는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x 두 개, y 두 개 쪼갠 다음에 xx, yy 한 다음에 이제 이 점을 여기다 그냥 x 한 번, y 한 번 각각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답이 나오는 거라 전혀 어려울 게 없고요. 얘도 공식 있으니까요. y는 3x, 기울기가 3이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r 1 곱하기 루트 m제곱 3의 제곱 플러스 1. 정답은 y는 3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답이 두 개죠? y는 3x 플러스 루트 10 하나, y는 3x 마이너스 루트 10 하나. 이게 답이 두 개 나온다. 공식만 잘 이해하시고 기억하시면 숫자만 대입하면 답이 나옵니다. 아셨죠? 근데 얘도
또 기억이 안 난다면 네, 범규가 두 번 차인 거죠. 이번에도 차여서 네, 그 다음날 공식이 생각이 안 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원의 중심 0,0 반지름 1 직선의 기울기 3 y는 3x 까지는 써져. 근데 지는 한 점을 모른다고 해서 x1, y1 두매게 되면 여기 밀수가 두 개 나와야 돼요. 복잡하죠? 이럴 때는 그냥 가볍게 b y절편만 모른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럼 이래내 다시 0,0에서 이 직선 3x-y 플러스 b는 0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1과 같은 겁니다. 그럼 거리 1은 루트 10분의 00 대입하면 절대값 b. 따라서 절대값 b 값은 루트 10.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이걸 여기다 대입했더니 답이 두 개. y는 3x 플러스 루트 10. y는 3x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답이 두 개 나온다. 근데 이 과정을 공식만 대입하면 답이 될 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뒤에 마지막 유형을 풀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점 2,0에서 원액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죠. 원 위에는 점의 접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원의 중심과 접선 사이 거리. 자, 이게 순서대로 풀어가는 건데 원이 있고요. 2,0이라는 점이 있답니다. 이 점에서 원으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두 개입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유형 중에 접점을 알고 있을 때 빼고 나머지 두 개 유형은 항상 답이 두 개로 나옵니다. 접점을 알고 있을 때는 답이 한 개. 네, 기울기 할 때 답 두 개. 원 밖에는 한 점 지나갈 때 답 두 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처음에 원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여기는 원 위에 있는 점을 접점인 겁니다. 원 위의 점, 접점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점을 A, B라고 합시다. 접점 좌표. 그러면 여기 있는 관계식에 x 두 개, y 두 개 쪼갠 다음에 접점의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을 뭐라 쓸 수 있냐면 ax 플러스 by는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단 여기 있는 이 접선이 2,0을 지나가잖아요. 이 직선이 2,0을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AB에 대한 관계식이 나와요. 이건 근데 B가 사라지는 마음에 좀 재미가 없는데 Y에 0 집어넣으면 A 값이 나오죠. 2A는 1 2A는 1 따라서 A 값이 2분의 1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이 원 위에 있는 점 A, B는 말 그대로 원 위에 있으니까 이 점이 여기도 대입이 됩니다. 그럼 저기다 대입하게 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 근데 A 값이 2분의 1이잖아요. 집어넣으면 4분의 1 플러스 B제곱은 1. 넘어가면 B제곱은 4분의 3. 따라서 B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래서 답이 두 개예요. A값은 하나지만 B값이 두 개. 2분의 루트 3x, 루트 3y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y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답을 정리하면 양변이 2를 곱해서 정리해보면 x 플러스 루트 3y 마이너스 2는 0 이거 하나 똑같이 2를 곱하면 x 마이너스 루트 3y 마이너스 2는 0 하나 이렇게 답이 두 개로 정리가 됩니다. 뭐 하는 거냐면 접점의 좌표를 모르지만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1차적으로 공식에 집어넣어서 식 정리하고 2,0이라는 지나는 점을 대입해서 AB에 대한 관계식을 구하고 다시 밑에 있는 저 점을 저 원의 방식에 집어넣어서 밑에 식을 만든 다음에 둘이 연립해서 푼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보통 근데 이거 너무 절대적이지 않고요. 다른 풀이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이거 원하거든요. 여기는 2,0요. 이 접선 원래 답이 두 개일 텐데 어쨌든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이 원의 중심이 지금 0,0이었죠. 반지름이 1짜리이지 않았나요? 그죠? 반지름 1이었죠? 네, 저 위에 있는 식이 반지름 1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하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를 그냥 알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m이라고 합시다. 그럼 기울기 m이면서 2,0을 지나는 직선이면 y 빼기 0은 기울기 m 가로 x 빼기 2. 얘를 방정식 형태로 정리하면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은 0이 되고 이 점이 0,0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면 반지름 1과 같아지죠. 이 1은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의 절대값 00 대입하면 마이너스 2m 넘기면 m제곱 루트 m제곱 플러스 1은 절대값 마이너스 2m 양변 제곱하면 m제곱 플러스 1은 4m의 제곱 이게 넘어가면 3m의 제곱은 1 따라서 m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이 m 값을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럼 아까처럼 답이 2개 나옵니다. 그렇게 푸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접점을 가지고 이용한 거고 하나는 기울기를 가지고 이용한 거고 근데 너무 문제가 만만해서 요걸 한번 해볼게요. 14번 한 번만 더 풀어드립니다. 3,1에서 이 원액은 접선 이제 방식을 두 가지로 첫 번째 풀이는 접점을 이용하는 방법 나머지 하나의 풀이는 기울기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개를 나눠 풀어봅시다. 첫 번째 원이 이렇게 있고 접점의 좌표를 그냥 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모르지만 A, B라는 접점을 갖습니다 라고 가정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접선은 저 점 말고도 3,1을 동시에 지나가요. 이렇게. 그럼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접점의 좌표를 아네요? 그럼 접점의 좌표를 알면 접선의 공식이 있어요. x 두 개 쪼갠 다음에 a 대입하면 ax by는 5 이렇게. 근데 얘를 ab에 대한 관계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3,1을 여기다가 대입합니다. 그럼 3a 플러스 b는 5라는 관계식이 하나 나옵니다. 이걸 잘 킵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점은 원 위에 있으니까 원의 방정식에 대입이 가능해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5 밑에다 쓸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5 얘네들이 연립된다는 얘기죠. 그럼 위는 이거 얼마 전에 배운 겁니다. 연제는 빼고 위는 1차, 아래는 2차. 연제도 얼마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1차와 2차가 연립되면 1차를 2차에 대입한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b로 정리하죠. 5-3a 얘를 요 자리에 대입합니다. 그러면 a제곱 플러스 이걸 제곱한 거니까 25 마이너스 30a 플러스 9a 제곱은 넘어오면 이렇게 정리하면 10a 제곱 마이너스 30a 플러스 20은 0 10을 약분하면 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0 인수분해해서 a 값 구하면 1 또는 2가 나와요. 그럼 a가 1이면 b는 여기 있죠? 관계 여기. 여기다 대입해도 괜찮고요. 여기다 대입합시다. a에 1 대입하면 넘어가면 b값은 2. a가 2가 되면 b값은 1 이렇게 되겠죠. 아닌가요?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 값을 대입합니다. 그럼 답은 2개. 첫 번째 답 a에 1, b에 2 x 플러스 2y는 5 요거 하나. 두 번째 답 a에 2, b 마이너스 1 2x 마이너스 y는 5 이렇게 답이 2개 나온다. 되죠.
이번엔 두 번째 풀이. 원이 있고 접선을 그렸는데 접점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나는 점은 3,1이고 대신 이 직선에 얘도 그랬잖아. 실제로 접점을 모르지만 접점을 아는 것처럼 두어서 그 접점을 가지고 공식을 만들어 풀었다면 얘는 기울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풉니다. 기울기를 m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괜찮죠? 그럼 기울기 m이면서 3,1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y-1은 기울기 m 가로 x-3이 되고 얘를 정리해보니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m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과 이 원의 중심 0,0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루트 5랑 같지요. 0,0에서 이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면 그게 루트 5가 된다는 뜻이에요. 거리를 구하는 공식에 루트 5가 나왔고 그 공식은 분모 루트 m제곱 플러스 1 00 대입하면 얘랑 얘랑 지워지고 절대값 마이너스 3m 플러스 1 그럼 얘가 없어지고 이쪽에 붙겠죠? 루트 m제곱 플러스 1 양변 제곱합니다. 5를 여기다 분배한 거니까 5m의 제곱 플러스 5는 얘 분배하면 9m의 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 넘기죠? 4m의 제곱 마이너스 6m 넘어가면 마이너스 4 0 2m 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2는 0 인수분해가 2m m 여기 2 여기 1 마이너스 플러스 따라서 m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2가 나옵니다. 얘네를 여기나 여기에 대입합니다. 그럼 여기도 대입해다 칩시다. 그럼 m에다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여기 답자리를 쓸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y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1은 0 이거 하나 그 다음 2를 대입하면 2m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 플러스 1은 0 이렇게 그러니까 위아래를 정리하게 되면 위에다 이제 양변에 2를 곱한 다음에 넘겨봅시다. 그럼 x 2를 곱한 다음에 넘기면 플러스 2y 2를 곱하면 3 더하기 5 넘어가면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나 이 답이 여기 있습니다. 자, 두 번째다. 얘를 정리하면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 이 답은 여기 있습니다. 답이 이렇게 두 개. 풀이는 어떻게 가는지는 본인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뭐가 더 좋다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해요. 이쪽은 1차랑 2차를 연립해서 연립방정식으로 마무리하는 거고 얘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 말고 같습니다 라는 개념. 그죠? 얘는 구조가 연립방정식 1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 형태로 가는 거고 얘는 D와 R이 서로 같습니다. 이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선택은 본인이. 근데 선생님은 주로 왼쪽보다는 오른쪽으로 잘 갑니다. 저 왼쪽 거 계산하면 귀찮아서 계산이면 귀찮아서 그냥 오른쪽으로 갑니다. 보통은. 근데 선생님 왼쪽에는 공식을 썼는데 오른쪽도 공식을 쓰면 안 됩니까? 무슨 말? 아니 지금 선생님 어쨌든 기울기를 m이라고 두고 문제 푸셨잖아요. 이렇게 기울기를 m이라고 두신 거고 여기는 점의 좌표가 3,1이니까 원의 반응식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 그럼 기울기 m일 때 공식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 접선식 구하는 공식 mx 기울기 모르니까요. 일단 가죠.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반대로 루트 5죠.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공식을 쓴 겁니다.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 공식. 근데 이 접선이 이 식인데 이게 3,1을 지나니까 대입을 한 겁니다. 그럼 y에 1, x에 3, 3m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m 제곱 플러스 5.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제곱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1로 넘기고 얘를 1로 넘기면 3m-1은 이게 1로 넘어가면 플러스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플러스랑 똑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되겠죠. 얘 1로 넘기고 1을 1로 넘긴 거예요. 양변을 제곱합니다. 9m의 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은 마이너스 플러스를 제곱하면 어차피 플러스가 되고 이게 나오겠죠. 네. 그 다음 풀이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넘기면 아까처럼 똑같은 인수분해가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신 바와 같이 그렇게 획기적으로 뭐 풀이가 확 줄어든다는 느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얘는 뭐 굳이 공식을 외우지 않고 아까처럼 점과 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 말과 같습니다. 그 내용을 풀면 풀이 자체가 뭐 크게 틀리지 않고 또 뭐 확실히 내가 또 쉽습니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잘 안 쓰는 편이고 얘랑 아까 먼저 보여줬던 풀이를 주로 많이 씁니다.